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혈어 시리즈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은 혈어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혈어가 생기면 1. 추위를 많이 탑니다. 혈만 채워줘도 몸이 많이 따뜻해집니다. 소결이 많고 혈어가 있으면 열은 위로 뜨기 쉬워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손발이 차갑다고 보양식을 드신다면 열이 위로 뜨는 현상이 심해져 각종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하려면 열의 순환과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독소가 쌓여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장누수나 기생충 감염 시에도 생길 수 있는 증상인데요. 혈어가 생겨도 장 점막이 말라버려 장누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장누수 해결이 잘 안 되는 분들은 혈 보충과 더불어 간열도 내려줘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 고혈압이 생길 수도 저혈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혈어 정도, 혈관 탄력성, 심장의 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혈이 부족한데 심장에서 밀어주는 힘도 부족하면 저혈압이 생기겠죠. 심장이 밀어주는 힘은 있는데 혈관 막힘이 있거나 혈관이 좁아져 있다면 고혈압이 생길 테고요. 고혈압과 저혈압의 모든 원인이 혈어에 있는 건 아니지만 혈어가 있는 분들은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생기기 쉽습니다. 혈어로 고혈압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혈압약만 드시면 혈액순환이 더 안 돼서 어지럼증이나 두통, 손발저림, 수족냉증과 같은 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4.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어가 심하면 간 또한 말라버려 담즙 생성도 잘 안 되고 분비 능력 또한 떨어져요. 담즙을 통해 콜레스테롤이 배출이 돼야 하는데 배출이 안 되니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생겨 고지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담즙이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는데요. 담즙 생성이 잘 안 되니 갑상선 호르몬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포도당이나 지방을 에너지화 시켜야 하는데 이런 능력이 떨어지니 지방과 포도당이 쓰이지 못하고 중성지방이 자꾸 쌓이게 되죠. 갑상선 호르몬이 LDL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기능 역시 떨어지니 LDL이 쓰이지 못해서 자꾸 LDL도 높아집니다. 고지혈증과 혈어, 간, 담즙, 갑상선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지혈증 약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원인은 다른 데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춰주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됩니다. 5. 간석, 담석, 결석, 통풍 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혈이 부족해 끈적끈적해지고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혈액이 충분하면 혈액이 맑아지고 순환도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잘 생기지 않아요. 항상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혈이 부족하면 혈액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6. 혈액순환이 안 되니 많이 피곤하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 또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도 손상되고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어가 심할수록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데 땅에 꺼질 듯이 몸이 힘들다면 반드시 기생충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기생충이 감염돼서 바로 급격히 몸이 힘들어지는 분도 있지만 서서히 혈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7. 소화가 안 되고 저산증이 생깁니다. 췌장액, 위액, 담즙이 하루에 3리터 이상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런 소화액은 상당 부분이 물로 되어 있고요. 혈어가 심하면 소화액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소화불량이신 분들은 저산증과 혈어를 동시에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몸은 위산이 분비되는 정도에 따라 이를 중화하기 위해 췌장액과 담즙을 분비합니다. 위산이 적게 분비되면 그만큼 중화액인 췌장액과 담즙 분비량도 적어지는 거예요. 만성 소화불량이신 분들은 반드시 혈어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8. 염증이 잘 생깁니다. 혈어로 독소 배출이 잘 안 돼서 생기기도 하고요. 혈어가 생기면 열의 순환과 분산이 잘 안 됩니다. 한자로 열이 2개 모이면 염증이 되거든요.
염증이 생기면 그 자리가 뜨끈뜨끈해지면서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요. 열이 나기도 하죠. 염증은 열에서부터 시작하고 열은 혈어로 인해 순환과 분산이 안 돼서 잘 생깁니다. 9. 혈이 부족하니 여기저기 건조한 곳이 많습니다. 피부도 건조, 점막도 건조, 눈도 건조해집니다. 손바닥, 발바닥이 갈라지기도 하고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피부가 되고요. 항상 안구 건조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눈도 침침해지죠. 10. 탈모가 잘 생깁니다. 혈어로 피부뿐만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붙잡고 있는 두피 조직도 건조해지기 쉬운데 혈어가 생기면 열이 많은 분들은 열이 위로 잘 뜨게 됩니다. 안 그래도 건조한 두피가 열이 떠서 바싹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거죠. 가뭄이 들면 논바닥이 갈라지며 심어놓은 싹들이 쏙쏙 뽑히잖아요. 우리 두피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을 채우고 열을 밑으로 내리지 않으면 탈모 샴푸 백날 쓰고 탈모약 계속 먹어봤자 끊으면 도로아미 탈불이 됩니다.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니 돈을 퍼부어도 좋아지기 힘듭니다. 11. 신장, 귀, 눈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이 세 기관의 공통점은 미세혈관이 많다는 거예요. 혈어가 심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혈관 막힘이 생기기 쉬워요. 그런데 미세혈관이 가장 빠르게 손상이 되거든요. 당연히 미세혈관이 많은 신장, 귀, 눈에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녹내장, 백내장, 노안, 안구건조, 황반변성, 비문증 등 여러 질환이 생길 수 있고요. 귀에도 난청이나 이명, 이석증 등이 생길 수 있죠. 신장도 손상되고 신장 결석도 생길 수 있습니다. 12.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뇌로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되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빈혈 검사를 해봐도 정상인데 어지럽고 머리가 맑지 못해 머리가 띵하고 무겁습니다. 13. 만성부종, 수족냉증, 손발 저림이 생깁니다. 혈어가 오래되면 우리 몸은 나트륨과 체액을 저장하려고 하는데 이는 혈액과 세포 안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세포 간질에게 정체돼서 부종이 잘 생깁니다. 혈의 증상을 나열해 보았는데요. 혈어가 갑자기 심해졌다면 기생충 감염도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간열, 심화가 넘치지 않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오래된 혈어를 개선하는 데에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고요. 나이 드신 분일수록 오래된 혈어라 개선 또한 시간이 걸립니다. 소금물을 잘 챙겨 드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영상과 소금에 대한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 반이라 생각합니다. 남을 원망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그 복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